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명언입니다. We must free ourselves of the hope that the sea will ever rest. We must learn to sail in high winds. 우리는 바다가 영원히 평온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질풍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와, 상당히 뭔가 이게 모험가 같은 그런 명언인데, 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랜만에 또 주어 동사를 구분하기 쉽게 되어 있군요. 주어는 당연히 지금 보고 계시는 we, 네, 우리는, 우리가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거죠. must free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그 free라는 말을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free라고 하면 이제 자유라는, 그죠, 명사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영어는 이제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똑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이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 조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얘가 뜻이 뭐냐면 뭔가 자유롭게 하다. 네, 이런 말입니다. 자유롭게 하다. 그래서 영어에는 뭐 이런 단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 좀 예방접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lie 같은 단어는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짓말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거짓말을 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 예, 영어의 특징입니다. 예, 미리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나왔을 때 이렇게 크게 당황을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롭게 하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we must free, 우리는 반드시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럼 뒤에 무엇을 또는 누구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지가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ourselves. 이렇게. 그러면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봐도 범상치 않은 명언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 of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of라는 전치사를 이제 이해를 아예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free 뭐뭐뭐 of 뭐뭐뭐 이렇게 구문을 하나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께서 free 뭐뭐뭐 of 뭐뭐뭐, 그래서 of 뒤에 나오는 거에서 그 앞에 나오는 거를 풀어주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당연히 괜찮은 거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데 이제 of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from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더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그쵸, 뭐뭐로부터 이런 거니까. 근데 사실 영어의 of에 이 from의 뜻이 같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래 옛날 영어에서는 이 of는 from이라는 뜻이 되게 강했어요. 되게 강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의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 그 프랑스어에 영향을 받아요. 프랑스어에는 어떤 한 전치사가 그 영어의 of나 from 두 가지 뜻을 다 갖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 of가 그냥 프랑스어처럼, 네, 그렇게 두 가지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좀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from이라는 전치사와 of라는 전치사가 사실 둘 다 뭐뭐로부터란 뜻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떤 거를 이 자리에 쓰느냐가 그냥 관습적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free 뭐뭐뭐 of 뭐뭐를 외울 때 좀 덜 억울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of 뒤에를 볼게요. 자, of 뒤에 보시면요, the hop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희망, 이런 거죠. 어떤 특정한 희망인데, 그 뒤에 보시면 좀 무시무시한 게 나옵니다. that이 나왔어요. 여러분, that을 보면 일단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이거는 관계대명사,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 that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that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that 뒤에 보시면 the sea, 이거는 이제 바다란 뜻이죠.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the sea, 바다는 바다가, 그리고 will,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ever 같은 경우는 영원히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번역을 하고, rest란 단어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한테 쓰면 보통 뭐 휴식을 취하다, 쉬다 이런 말이죠. 근데 바다가 쉰다는 것은 파도가 없이 잔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will ever rest 그러면 영원히 잠잠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조금 의역하면 영원히 평온할 것이다. 이런 정도. 자, 그러면 앞에 있는 the sea와 이 동사 전체 덩어리를 붙여보면은 바다가 영원히 평온할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사실 이 자체로 그냥 의미가 종결됐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뭔가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시 관계대명사라면 the hope, 이 그 희망이란 단어가 주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목적어나 보어로 쓰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he hope that 이렇게 해놓고요. 이 hope가 주어라면은 이 that 뒤에 이제 동사를 그냥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makes me happy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희망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hope를 주어로 해서 동사를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The hope that 해놓고 뒤에다가 I have 이렇게 쓰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 have의 목적어로 쓰였죠. 그래서 이 that을 기준으로 그 뒤쪽을 보시면 지금 분명히 이 주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얘는요. 뒤에가 좀 멀쩡하게 자기 혼자 완결된 문장이 있죠. 이럴 때는 사실 어떤 뜻이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that을 문법적으로는 접속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자세하게는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The sea will ever rest. 바다가 영원히 평온할 것이다. 근데 이 뒤에다가 이 that이 는이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해볼게요. The sea will ever rest. 바다가 영원히 평온할 것이다. 는 또는 라는 정도. 이렇게 이어주면 앞에 있는 the hope와 연결이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영원히 평온할 것이다. 라는 그 희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hope라는 이 그 희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희망의 내용이 뭔지를 다시 써주는 그런 문장이 이제 뒤에 나올 때 이 앞에 있는 명사 the hope와 그 뒤에 나오는 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나 다행히 처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We must free ourselves.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Of 뭐뭐로부터 the hope 그 희망 that 은 있다고 해석하겠습니다. The sea will ever rest. 바다가 영원히 평온할 것이다. 라는 그 희망.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군요. 우리는, 우리가 그 뒤에는 must learn. must learn이니까 반드시 배워야 한다. 배워야만 한다. 이런 말이죠.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그쵸. we must.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과 이 뒤에 나와 있는 we must가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다. 예, 이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뭘 배웁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sail이라는 동사는 항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또 to가 붙었네요. 되게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원어민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배우셨던 대로 이것을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명사처럼 쓴 걸 수도 있고, 형용사처럼 쓴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처럼 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앞뒤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자, we must learn 그래 놓고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 그래 놓고 이거를 형용사처럼 해석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항해할
이런 말이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명사처럼은 가능하죠. 항해하는 것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항해하는 것을 또는 항해하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부사처럼 해석하면요. 우리는 배워야 한다. 항해하려고 이렇게 볼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보통 대세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해석한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을 볼게요. 그 뒤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있고 명사로 winds가 있고 앞에 이제 high란 말이 붙어서 이제 그냥 어떤 winds인지를 꾸며주고 있죠. 사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wind라는 건 바람인데 바람을 어떻게 세죠? 이렇게 s가 붙은 걸 보시고 세고 못 세고라는 개념은 사실 추상적이고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신이 쓰는 언어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한국인은요. 한국어로 사고를 해서 바람을 못 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바람이란 말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야, 지금 부는 이 바람이랑 아까 부른 그 바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한국말로 가능하죠. 근데 엄연히 따지면 이거는 바람이란 걸 구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구분한다는 거는 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바람이나 바람들 이런 식으로 그게 말로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걸 굳이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언어의 체계를 내 언어에 맞춰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바람이 그냥 한번 휙 부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에서 다 불어오는 바람들을 표현하려고 그냥 winds라고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앞에다가 high를 썼죠. 그럼 높은, 뭐 높다는 얘기는 좀 강하다, 뭐 그런 뜻이랑도 일맥상통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high winds는 이제 질풍, 거센 바람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in high winds라고 한번 보겠어요? 거센 바람 안에서. 그렇죠.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장의 뜻은 이렇습니다. We must learn.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To sail.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In high winds. 거센 바람 속에서. 질풍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의역하면 우리는 바다가 영원히 평온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질풍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 되게 멋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잠잠해지고 내가 뭔가를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지 말고 거친 환경이어도 내가 어떻게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라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신 분이요. 성함이 이제 Aristotle Onasis라고 하는데 Aristotle이라는 이 앞에를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래서 아니 설마 그랬는데 진짜 그분은 아니고 이분이 터키 출신의 그리스로 이민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아리스토틀은 그리스식 이름이고 오나시스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터키식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이 어떤 해상 무역으로 거물이 되셨대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재벌이 되신 건데 그래서 어떤 자신의 항해나 이런 거에다가 빗대서 인생을 말로 표현하신 게 이제 이 문장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항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명언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